안녕하십니까. 따시교 국어, 따뜻한 시골 교사 국어 양지훈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여러 가지 설명 방법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각각의 설명 방식에 대한 정의, 효과, 예문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죠. 가장 단순한 정의가 되겠습니다. 정의는 대상의 뜻을, 그죠? 뜻입니다. 뜻의자죠. 뜻을 명확하게 풀이하여 설명하는 방법으로 무엇은 무엇이다 또는 무엇은 무엇이다 뭐 이런 식으로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서 실험은 그죠? 경기다. 어떤 경기죠? 모래판에서 두 사람이 서로 삿발을 붙잡고 겨루는 경기다. 그래서 실험은 뭐뭐이다 라는 식으로 해석됩니다. 설명하고자 하는 대상의 뜻을 분명히 밝히는 그런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여기까지 예문을 들어볼까요? 지문은 손가락 안쪽 끝에 있는 피부의 무늬나 그것이 남긴 흔적을 말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국어는, 그죠? 한 나라의 국민에서는 말이다. 한 나라의 국민에서는 말이다. 그죠? 또는 마저 섞이는, 그죠? 돌을 갈아서 만든 도구를 의미한다. 이런 것이 바로 정의의 설명 방식입니다. 두 번째는 예시죠. 예를 들어서 보여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구체적이고 친근한 예를 들어 설명하는 방법이죠. 예를 들어볼까요? 이것도 예시네요. 설날에 하던 놀이의 예로는 그죠? 윷놀이, 옛날 얘기 등이 있다. 이런 것이죠. 그래서 이 설명 방법의 예시 효과는요, 좀 더 쉽게, 좀 더 세밀한 부분까지 제시할 수 있다라는 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몇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철기 시대의 무기로는 창, 칼, 화살 등이 있다. 뭐 이런 것이죠. 저항시를 대표하는 시인 예로는 한용운, 이육사, 이상하 등이 있다. 그죠? 그 다음에 또 들어볼까요? 온도를 조절할 수 있는 생활 가전의 예로는 에어컨을 들 수 있다. 이런 것이죠. 그 다음에 급성 열성 질환의 대표적인 예로는 유행성 출혈을 들 수 있다. 이런 거죠. 보면은 여러 개의 예가 나올 수도 있고요. 또는 대표적인 하나의 예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예시고요. 그 다음에 비교입니다. 비교. 그 둘 이상의 어떤 공통점이나 유사점을 중심으로 설명하는 방법이 있죠. 그래서 문어와 오징어 두 가지 이상이죠. 두 개죠. 둘 다 위급한 상황에서 먹물을 뿌려 저걸 위협한다. 그죠? 먹물을 뿌려서 위협하는 것이 공통점이고 유사점이 있죠. 그래서 잘 알려진 대상으로 설명하는 대상을 견주어서 서로 비교하여서 이해를 돕는 것이죠. 몇 가지 더 예를 들어볼까요? 소설과 수필의 공통점을 그죠? 이야기하고 있죠. 그 다음에 야구와 축구 역시 공통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개나리와 진달래 역시 공통점을 이야기하고 있죠. 예. 이처럼 공통점이나 유사점을 중심으로 설명하는 거죠. 이거와 달리 그죠? 어떤 차이점을 중심으로 나타내는 것을 대조라고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차이점을 두드러지게 하여서 각각의 특징을 명확하게 구별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설명문과 논설문, 하나는 객관적, 하나는 주관적 차이점을 이야기했죠. 그 다음에 야구, 축구, 하나는 손, 하나는 발, 그 차이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과, 딸기, 하나는 있지만 하나는 없다. 이런 식의 차이점을 중심으로 설명하는 것이 대조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분류입니다. 분자는 나누다 분자죠. 그 다음 유자는 종류입니다. 다시 말해서 종류별로 나누어 묶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일정한 기준이 제시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설이라는 대상을, 그죠? 이렇게 장편, 중편, 단편 소설로 나눴어요. 그런데 뭐에 따라서? 이게 기준이죠? 분량에 따라서. 그래서 이런 분류는요, 좀 더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설명할 수 있게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시라는 것을, 그죠? 기준, 형식에 따라서 자유시, 정형시, 사문시로 나눈 것이죠. 시는 엄청나게 많죠. 근데 그 형식에 따라서 크게 세 가지로 이렇게 묶어서 종류로 만들어 나누는 것이죠. 그 다음에 자동차도 역시 기준이죠. 크기에 따라서 소형, 중형, 대형 이런 거 있죠. 기둥을요, 건축에서 모양에 따라서 배흘림 기둥, 민흘림 기둥, 원통형 기둥으로 나눌 수 있다. 뭐 이런 것이 분류가 되겠습니다. 이 분류와 여러분이 많이 헷갈리는 것이 바로 분석이죠. 역시 똑같이 나눈다는 것은 동일하지만 석은요, 구성 요소별로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의 대상을 각 요소별로 나누어 설명하는 겁니다. 혈액이라는 하나의 대상을요, 혈액을 구성하고 있는 혈구와 혈장으로 이렇게 나누는 것이죠. 그래서 좀 복잡한 대상을 좀 더 이해하기 쉽게, 그죠? 또 그 의미를 종합적으로 이해할 때 도움이 되는 설명 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시계라는 대상을 구성하고 있는 게 뭐냐? 지침, 분침, 초침, 태여 이렇게 된다는 것이죠. 또 이 수시라는 구성 요소는요, 70%가 탄소, 9%가 수분, 3%가 회분, 이처럼 숫을 구성하는 요소별로 나누어서 설명하는 것, 이런 것이 바로 분석이 되겠습니다. 자전거도 분석할 수 있겠죠? 자전거를 구성하는 거, 바퀴, 페달, 체인, 축, 안장, 운윤대 부분으로 이 부분들이 모아지면 하나의 대상이 자전거가 완성되는 것이죠. 분석입니다. 하나의 대상을 요소별로 나누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열거가 되겠습니다. 열거, 쭉 나열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나 사실을 낱낱이 늘어놓는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태양계는, 그죠? 수성, 금성, 지구, 화성, 목성 이렇게 태양계의 어떤 행성들을 쭉 이렇게 나열해 놓는 거죠. 늘어놓는 것이죠. 이것의 효과는요, 비슷한 종류의 내용을 나열로 많은 정보를 한 번에 쭉 구체적으로 제시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예문을 더 들어볼까요? 내가 좋아하는 거, 이거다. 쭉 나열하는 것이죠. 그죠? 그 다음 우리가 꼭 지켜야 할 것들이 많죠. 그것을 구체적으로 쓰레기 버리지 않기, 많이 먹지 말기, 욕하지 말기 등등 이렇게 쭉 늘어놓는 것이 바로 열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인과입니다. 인과는 원인인자죠. 그 다음에 과는 결과입니다. 그래서 어떤 결과를 가져오게 하는 원인을 밝히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지구 기온이 상승했다. 그죠? 예. 그러면 남극과 북극의 비행가 높게 된다. 이것은 원인이고요. 이것은 결과가 되겠죠. 그래서 이 인과의 효과는요, 좀 더 논리적으로 묶어서 이해를 돕는다는 것이죠. 몇 가지 예를 더 들어볼까요? 자, 환경오염이 심해졌어. 이건 결과죠. 왜? 그죠? 이것이 원인이 되는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삭이 잘 달리지 않고요, 꽃도 안 펴요. 왜? 도로변에 그 가로등 불빛 때문에 그렇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산사태가 발생했다. 이건 뭡니까? 결과죠. 왜? 원인입니다. 나무를 무분별하게 베어서. 이런 것이 바로 인과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과정이네요. 과정은 글자 그대로 어떤 그 단계, 절차, 순서가 나타나도록, 다시 말해서 뭔가가 완성되는 상황에 따른 그 과정이죠. 절차와 순서를 밝혀서 단계적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떡볶이를 만들려고 할 때 먼저 고추장을 풀고 그 다음에 떡 넣고 그 다음에 떡이 익을 때 야채를 넣는다. 이런 순서와 절차를 단계적으로 설명하는 겁니다. 이 과정의 효과는요, 어떤 특정한 목표나 결과를 가져오게 하는 일련의 행동, 변화, 단계, 작용 등을 밝게 나타낼 수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몇 가지 예문을 들어볼까요? 찬물 붓고 물이 끓기 시작하면 면을 넣는다. 뭐 라면 끓일 때 대표적인 단계가 되겠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요, 식사를 하면 먼저 위에서 음식을 분해하고 장에서 영양분을 흡수하고 그 다음에 혈액을 통해서 당을 온몸으로 전달한다. 뭐 이렇게 해서 그 순서, 단계를 밝혀 설명하는 예가 되겠죠. 과정입니다. 이 묘사죠. 묘사, 미술에서 많이 쓰이잖아요. 묘사, 그죠? 예. 어떤 대상의 모양, 색채, 소리, 움직이 등등. 그러니까 그림 그리듯이 언어로, 그죠? 구체적이고 생생하게 표현하는 진술 방법이 묘사입니다. 그래서 좀 더 생생하고 구체적으로 마치 눈앞에 보듯이 드러내는 효과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요, 뭐 시커멓게 탄 얼굴에 움푹 들어간 두 눈 사이 수염이 지저분하다. 뭐 이렇게 구체적으로 그 모양이나 색채나 이런 것들을 그림 그리듯이 나타내는 것이 바로 묘사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인용입니다. 글자 그대로 끌어왔어. 끌다. 그죠? 사용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끌어와서 설명하는 거예요. 큰 따옴표를 이야기하잖아요. 한글은 어떤 문제가 체계적인 글이다 라고 이 사람의 말을 끌어와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효과는요, 전달하는 의미를 더 강화시키거나 전문적인 신뢰성 뭐 이런 것이 효과가 될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면 파스칼은 사람은 생각하는 갈대다 라고 말했다. 바로 인용이 되겠죠. 그죠? 자, 그 다음 이것으로 여러가지 설명 방법을 몇 가지 예를 들어서 효과와 함께 설명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입니다.